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 정부 부동산 공약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 여기 세부 사항은 제가 아래 붙여놓겠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께서는 보시면 제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하단에 제가 설명해 놓은 부분을 제가 기록을 해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여러 가지 이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새 정부에서 부동산 공약 사항이 아주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이거 뭐 몇십 분 갖고 여기서 방송하는 것 갖고는 여러분의 양이 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한 내용을 들으시고 아래 하단의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간략하게 요약만 해드립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저희 이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 정부 부동산 공약사항. 먼저 재건축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공약 사항이 제1차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재건축 첫째, 두 번째는 재개발, 세 번째는 리모델링. 이 세 가지를 일단은 먼저 제1차 공약 이행 사항으로 보고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첫째 그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충분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지금 본인의 소유 아닌 그러니까 아직도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퍼센트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일단은 부동산 정책이 잘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점들을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본인의 집을 갖고 살 수 있는 뭐 100%야 되겠습니까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능한 한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해 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뜻은 뭐 100%다 준다가 아니라 준비할 만한 사람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자, 그래서 이 주택을 충분한 주택 공급을 모두 다 신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또 낭비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재건축할 부분이 있고 재개발 아니면 리모델링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신축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2차로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 재건축도 손을 대려고 보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래된 상황들 그러니까 뭐 제1기 신도시 뭐 보면은 정말 많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년간 결국은 5년간에 250만 호 이상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은 130만에서 150만 호, 전국적으로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동안요? 5년간, 5년간. 그러니까 새 정부가 머무르는 동안 이 실적을 내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일기 신도시 재정비. 일기 신도시가 어디입니까? 뭐 분당 아니면은 또 일산 또 이런 것은 지금도 이제 그냥 사용하기도 되지만 일단 재정비 그러니까 좀 하자 있는 것 좀 재정비를 해서 이렇게 어쨌든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세 가지만 충분한 주택 공급, 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일기 신도시 재정비.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뭐 이런 거 참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한번 해보면요, 정말 새 집이 됩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금 관련된 전문가의 수렴을 이미 끝낸 것으로, 그리고 또 검토도 끝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약 사항을 시행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31만 호, 그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기준이 합리화해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를 일단은 손질을 하고, 자,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완화. 재건축인데 초과 이익이 그 부담금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 통합 인허가를, 또 인허가도 옛날처럼 긴 시간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통합 인허가를 허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도 제도 개선으로 20, 30%까지 20, 30%를 확대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 그러니까 20만 호 도시 역세권 복합 개발할 때 20만 호, 그러니까 수도권은 13만 호 도심 복합 개발 혁신 지구 제도를 도입해서 일단 중공업 지역 등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국공유지, 국유지, 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 개발 18만 호 차량기지,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 10만 호, 수도권 14만 호. 자, 일단은 공공택지 142만 호. 자, 이렇게 지금 숫자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이제 아래를 여러분께서 제가 설명 난을 이제 기재해 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면 여러분께서 다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제 방송을 듣는 것으로서 하고, 더 알고 싶으시면 하단을 보고 보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은 노후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그러니까 오래된, 그렇죠, 재건축은 오래된 주택은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건설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재건축이 그렇고 재개발, 불량 건축물들이 밀접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불량 주택, 오래된 불량 주택들이 밀집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 자, 그다음에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하겠다. 자, 이런 것들을, 자, 리모델링만 활성화해도 많은 이 아파트들이 깨끗하게 새 단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요 부분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개인들에게도 일단 부담이 될 테니까, 어쨌든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이 새정부 부동산 관련 공약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기 신도시 재정비. 아까 1기 신도시가 어디입니까?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등 1기 신도시를, 그에 따라 리모델링 및 재건축 이슈가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공약에 관해서 세 가지는 공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 집 마련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목표 하에 새 정부 부동산 공약 정책을, 공약 사항을 내놓았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분이 5월 10일 날 일단은 대통령으로 일단 업무를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 달도 안 됐죠. 그렇죠? 5월 10일, 20일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죠.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국가용자 이제 그런 쪽도 그렇고, 지금은 우리 서민들이 가장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부동산 관련, 그러니까 주택 부분입니다. 주택. 자, 주택이 없어서 많은 월세를 줘가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기에 이 부분부터
부동산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데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했듯이 그런 기준을 놓고 일단 부동산을 공약 사항을 이행해 나가야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미 전문가들에게 이미 다 지시가 돼서 검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지금 많은 집 없는 많은 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부동산 정책이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뭐 한쪽만 생각할 수가 없고 일단은 모든 것이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어느 선까지 이거를 소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그 기준도 그렇고 어쨌든 광범위하고 확대해서 모든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1차 주택 공급과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리모델링 활성화 이 세 가지 큰 타이틀을 놓고 여러분께 집 없는 서름을 일단 덜어주는데 도움을 주고자 아마 이렇게 부동산 공약 사항이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여러분께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인터넷 치고 들어가서 이 새 정부 부동산 공약 사항 이렇게 치면은 여러분들은 또 다른 곳에서 더 유용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도 듣고 나서 벌써 뭐 약간 혼선이 오고 또 이 방송을 하는 사람도 시간만 많이 걸리지 큰 효과는 적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약 사항을 이렇게 이행해 나가는구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해서 서민들,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분들에게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 없는 서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부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이것도 지금 나름대로 기준이 서야 될 텐데요.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어쨌든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의 애환 그러니까 지금까지 처음부터 금수저를 타고 나서 아직 그 세를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이의 그 애로사항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마찬가지죠. 자기가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듣고만 한 귀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는 그런 추세가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실제로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새로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니까 새 대통령이 부동산 공약을 또 이렇게 일기 공약 사항을 내놓았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답답한 환경에서 아니고 이제 다소라도 희망을 갖고 모든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한 계단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택,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전 과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여러분도 즐겁고 편안하게 항상 기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정책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터치해서 새 정부 부동산 공약 사항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대통령이 새로 바뀌니까 뭔가가 좀 보이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또 국가유공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없도록 한다고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던 그 내용도 이행을 해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받고도 지금 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겨우 이제 공상을 받아서 보건병원에서 약만 타다먹는 무료로 약만 타다먹는 정도. 자,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서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겨우 약 정도만 주면서 이렇게 회유를 해서는 안 되겠죠. 최소한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버금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일단 보훈 가족이 보훈 처장이 됐기 때문에 뭐 그분들은 워낙 고위 공급자였기 때문에 뭐 애로사항 없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가용자 아니더라도 뭐 어려움 없이 살아가지만 그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부터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새 정부에서 부동산 공약 사항을 제 1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안을 내놓은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이 내용을 이 타이틀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보면 아마 나오고 뭐 어쨌든 뭐 건설교통부나 이런데 전화해서 아마 상세하게 알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보고 여러분이 앞으로 진행 사항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께 타이틀만 방송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약 사항이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지금까지 집서러움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희망을 갖고 좀 새 희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간단하나마 오늘 새 정부에서 부동산 공약사항 이렇다는 것만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